시스템을 통한 독자 안내라는 부분이 맨 처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는 굉장히 복잡하게 길이 설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자를 안내해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책이라는 매체는 그냥 앞에서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하이퍼텍스트는 온라인상에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다양한 패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주는 게 필요하다. 심지어는 출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안내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자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읽었는데 현재 위치가 다른 그 유닛들 대비 어느 위치인가 이것들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이제 독자들을 안내하는 장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이퍼텍스트, 하이퍼서사 말고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대할 때는 다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독자들이 방향 상실을 할 것이다. 문서 속에 들어가서 헤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기 하이퍼서사, 하이퍼픽션들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 픽션을 읽어가는 독자가 자기가 스스로 어디로 걸쳐서 어떻게 글을 읽어가는지를 파악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기 하이퍼픽션들은 그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거기 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유닛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독자가 어디를 읽고 있는가를 그렇게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성학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걱정들은 약간은 그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읽어갈 텍스트를 찾아내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위치, 독서 위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굳이 그걸 모르더라도 크게 개념치 않고 그냥 자기 독서를 해나가는 걸 그냥 선택을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약간은 좀 올드한 사람들, 인쇄 텍스트에 이렇게 어, 적응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하이퍼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텍스트 속으로 들어와서 길을 잃을 걸 걱정해서 아무튼 저자가 독자들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하여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문서들일 경우에는 정보를 심플하게 얻고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스토리 텍스트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의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 스토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스토리는 오히려 독자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그걸 계속 지연시켜가면서 뭔가 거기서 어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스토리 문학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독자가 방향을 잃을 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독자가 텍스트 속으로 들어와서 길을 찾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를 충실하게 훑어볼 수 있고 자기만의 길을 찾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초기, 하이퍼서사, 하이퍼텍스트를 거의 접해보지 못한 초기의 독자들에게는 안내가 필요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안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그렇게 많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들의 경우는 좀 심플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안내가 필요하고 그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서사 텍스트처럼 스토리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어떤 글의 특성상 안내를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